일단은 우리 수업인데요. 우리 수업은 오늘 1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5일 화요일까지고요. 수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반, 총 3시간 30분입니다. 3시간 30분이고 중간중간 1시간 수업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요. 쭉 3시간 반 달리는 건 아니고요. 1시간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하고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요일로 하는 게 정규 수업이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는 개별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이렇게 단체로 같이 할 텐데 개별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는 1대1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근데 1대1이라 해가지고 정말 그 강의실에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앉아있을 텐데 대신 이제 제가 과외처럼 좀 봐주는 시스템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 클리닉 수업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고등 국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생 국어, 중등 국어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배우시는 고등 국어는 어떤 국어냐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더 그런 게 올해부터 확 바뀌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교육 과정이 이제 여러분 때부터 갑자기 또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그냥 국어 1, 국어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공통 국어 1, 2라 해가지고 바뀌었고요. 근데 이거는 크게 내용상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 근데 또 하나만 살짝 달라진 게 뭐냐면 매체 파트가 들어왔어요. 매체라는 건 뭐냐면 미디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뭐라 해야지, 새로운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매체 과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나 혹은 뭐 SNS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광고를 보실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헤어드라이기를 선전합니다. 헤어드라이기 광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 헤어드라이기 살려 했었는데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버리게 되면 올바른 소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광고를 보시더라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더라도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얘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뜨거운 바람으로만 멀리 말리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해서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강도 1단, 2단, 3단 이렇게 강도가 몇 단까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네? 사야지. 그럼 그 올바른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 보면 이렇게 연예인이 머리 말리는 광고 나오고요. 그 밑에 어떤 A 1번부터 2번까지 A, B, C, D 각각 감상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D라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전하네? 이거 무조건 사야지. 그럼 그 친구는 적절한 매체를 읽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바로 매체 파트여가지고, 이게 매체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정말 새로 생겨서 좀 어색할 뿐이지 정말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름이 바뀐 게 바로 화법과 언어입니다.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따로따로 찢어져가지고 화법과 언어로 바뀌었고요. 화법이란 건 간단합니다. 그냥 말하기 방식이에요. 화가 말하다, 법이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맞추는 게 바로 화법이고요. 언어는 간단하게 문법입니다. 문법이란 건 여러분들 뭐 문법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문자 치실 때 뭐 며칠 할 때 몇 일로 쓰냐 아니면 며칠로 쓰냐 이런 식의 뭐 맞춤법 물어보는 게 바로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와 작문도 이것도 간단합니다. 작문이라는 거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 구성에 맞춰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글 쓰여진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시고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해력과 관련 있는 게 바로 독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가 고등 국어의 가장 중요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등 국어랑 가장 큰 난이도 차이를 느끼는 게 바로 문학 파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배우는 문학은 되게 좀 간단한 쉬운 문학 파트였다면 고등학교 국어 들어오고서는 이 문학의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문학의 확 난이도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문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되고 플러스로 내가 이해한 바가 출제자가 감상한 평이랑 똑같은지 아니면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를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문학 파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몇 가지 보시면요. 일단 새롭게 바뀐 공통 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셔서 1학년 동안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바로 공통 국어라는 과목이고요.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 작문, 언어, 독서, 문학, 그 다음에 매체라는 파트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매체 파트 말고는 뭐 작년 혹은 재작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역시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수능 국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보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3번일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는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선지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많았다면 이번 교육과정에서 제일 바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한 점이 바로 논술형 혹은 서술형 평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많이 가신 학교가 동북고랑 둔촌고이실 텐데 동북고랑 둔촌고는 1학년 때 내신 시험을 보시면 서술형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학교는 어디 학교이냐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보시면 서술형만 6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수가 확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3글자, 4글자 단답식으로 몇 글자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마 논술형, 서술형 평가일 텐데 이거는 지금 동북고에서는 옛날부터 했어요. 동북고에서는 좀 짧은 단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길게 문장식으로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2문장에서 3문장 내지로 써라. 그러니까 아마 둔촌고를 들어가시면 둔촌고에서 좀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낄 겁니다. 둔촌고는 좀 짧은 시기에 단답형이 좀 나왔다면 동북고는 예전부터 길게 쓰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동북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문제 수에서만 차이를 느끼실 텐데 둔촌고를 가실 경우에는 문제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답안도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통국어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첫 번째로 화법, 작문, 독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별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품별 특징이란 것은 뭐 화자의 태도 혹은 화자의 정서 아니면 우리가 추가 틈틈이 배울 시장 전개 방식 등 이런 그 작품 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등이 있는데 그 특징을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국어 들어가시게 된다면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게 바로 문법일 겁니다. 문법은 정말 맞춤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체감이 되는 게 중학교 때는 그냥 정말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그게 있을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해가지고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받침에 나는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꽃이죠. 꽃 같은 경우에는 치읓 받침이지만 발음하면 디귿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정을 정해놓은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중학교 때는 정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적용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들이 많은데 그 예외 조항들이 심화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심화 개념을 최대한 빈틈없이 꼼꼼하게 알아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잠깐 또 권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월 31일 날 배정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배정이. 근데 만약에 본인의 고등학교가 동북고등학교다 하시는 경우에는 동북고등학교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동북고 국어 선생님들이 문법 갖고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법 갖고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1, 2등급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문법은 정말 당연한 기본고고, 만약에 본인이 중위권 성적이라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문법을 좀 더 탄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북고가 만약 배정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를 그걸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보실 게 화법입니다. 화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옆에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옆에 있는 예시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이상한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동북고랑 군총고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북고랑 군총고 혹은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법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를 말하고 있다,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찬성 측이 제가 뭐가 좋을까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봤더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를 봤더니 요즘 이러이러하답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화법이기 때문에 화법은 정말 어렵진 않습니다. 화법은 정말 간단한 문제고요. 말하는 방법과 관련된 게 바로 발표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발표를 막 손짓 발짓 다 쓰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아니면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는지, 이런 식의 말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토론 역시 똑같죠. 토론 역시 찬성과 반대가 서로 토론하는데 각각 어떤 방법으로 말하게 하는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 일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고등학교 입학하시고 나서는 화법과 관련된 제시문은 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내용이 엄청 길진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 앞뒤로 한 장 정도에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지 않아서 내용 잘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문입니다. 장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쓰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글쓰기 방식으로 썼냐, 뭐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항공유와 기존 항공을 대비하였다, 아니면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했다, 아니면 장단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문제점을 시기별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뭐 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세 번째 뭐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을 썼다면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건의문이나 아니면 발표문 등을 어떻게 글을 썼는지 물어보는 게 바로 장문이고요. 장문 역시 화법과 동일하게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내신 대비 들어가시게 된다면 정말 내용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법,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써있는 것처럼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바로 문법, 언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3월달 들어갔을 때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동북고랑 군총고 전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동북고 국어 수업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북고를 가셔가지고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제가 먼저 꼭 말하는 게 뭐냐면,
동북고 너네는 문법을 엄청 어렵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북고 1학년 때 문법을 엄청 고달픈 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문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학년 선배 혹은 2학년 선배, 그러니까 지금 동북고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문법을 가장 싫어해요. 그 이유가 동북고에서 너무 문법 갖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북고 진학 예정이시라면 나는 고등학교 가셔서 이 문법을 좀 더 위주로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절의 끝을 규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심화 개념, 그러니까 심화 개념이라는 거는 예외 조항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이때는 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된소리되기가 원래는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피동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원칙이지만 얘는 예외다. 이런 식의 문제, 예외 조항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조항 갖고 장난치는 게 문법, 언어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셔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플러스로 그 조항이 된 예외 등 심화 개념을 좀 더 꼼꼼하게 또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법은 정말 많이 풀면 풀수록 훨씬 좋습니다. 많이 풀면 풀수록 다양한 예외 조항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문법 공부하실 때는 문법 문제를 정말 과장이 아니라 한 1000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거의 제가 시험 대비 때도 숙제로 내주는 게 일단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되고, 숙제가 계속 또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 500문제 이상 정도는 푸셔야 문법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추후에도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을 연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과 중위권의 변별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시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요. 문학을 못하신다면 중위권조차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시험에 나오기가 제일 쉬워요. 시험 출제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고나 중천고나 둘 다 1학년 때 문학 시험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문학이 보통 한 시험 범위 한 3작품, 4작품 정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상하고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그러니까 학교 내신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시겠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문학 시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기본 개념어 같은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개념어를 다양하게 응용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면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등국어 베이직반에서 가장 좀 중점으로 볼 게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법과 작문,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한 20%에서 3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히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나온다면 한 10%? 그러니까 되게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문학은 최소 50%예요. 그러니까 최소 반 이상이 다 시험 범위가 문학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정말 100% 전원이 다 문학이고, 아니면 아무리 적더라도 50%, 보통 일반적으로 70에서 80%가 나오는 게 문학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나는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을 좀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3월, 4월달 내신 대비 때는 화법과 작문 혹은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심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독서입니다. 독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다행히 강동구 쪽 고등학교에서는 독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독서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요. 독서는 여러분들 추후에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게 바로 독서다 보니까,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도 돼요.
독서는 지금 당장 한 달 뒤 혹은 2달 뒤에 난 독서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의 한 2, 3개월에 아니면 뭐 정말 길게는 6개월 가량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독서는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냐면 구조를 분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메모를 하면 대표적인 글의 구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 첫 번째 어떤 거에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 뒤에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A 제품에 혹은 어떤 A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랑 입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문학이 너무 약해요. 좀 문학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에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문학 힘들구나. 아이고 어떡해. 그치 문학 많이 힘들지 하면서 해결책은 안 주고 공감만 해주면 여러분들 입장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문학이 약한, 문학을 어려워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뭐야 얘는 왜 계속 그냥 공감만 해줘? 왜 해결책을 안 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어떤 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네? 그럼 이 뒤에서부터는 해결 방안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바로 독서고요. 이게 아까도 민재가 물어본 문해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플러스로 여러 가지 많아요. 어떤 기술이 나왔다?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에 대해 원리 혹은 기술의 문제점이 또 나오고 그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하시면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글의 구조를 파악에 따름으로써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서는 좀 공부 방법이 특이한 게 뭐냐면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하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이 어떤 글을 읽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네? 그럼 그냥 문제점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서부터는 해결 방안이 나오겠구나 라 생각해야 되고 쭉 읽다가 어떤 거에 대한 장점이 나왔네? 장점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단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단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게 바로 생각하면서 글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등학교 가서서 하는 엄상이 뭐냐면 독서 문제 풀고 나서 머리가 아프다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줄 알고 공부를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나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도 여러분 한 번도 안 했다가 운동하고 나면 여기 근육통이 오잖아요. 근육통 오는 것처럼 머리도 똑같아요. 근육통 왔을 때 그냥 운동 안 하고 쉬어버리면 여기서 근육이 안 자라거든요. 근데 머리도 똑같이 계속 생각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도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독해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 혹은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독서 공부하실 때 꾸준히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봤던 화법, 장문, 언어, 문화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기간에 늘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에 말씀드린 4개 문학이든 언어든 화법이든 장문이든 얘네들은 정말 한두 달 동안 제가 빡 시키면 늘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독서는 한두 달로 힘들어요. 독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방식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정말 제가 빡세게 시켜야 여러분들 독서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포기를 해버려요. 문학이랑 화법과 작문 혹은 문법,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빡세게 했을 때 성적이 탁 올라가지고 할만 난다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독서는 아무리 해도, 독서는 거의 2개월, 3개월 넘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네. 난 독서가 아닌가 봐 하면서 여러분들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독서가 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독서는 정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신 등급제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9등급이었거든요. 9등급이었는데 이제는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일단 여러분들 체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9등급부터 설명드릴게요. 9등급부터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평균이라 하죠. 그 학교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평균이 딱 5등급입니다. 5등급이 왜냐면 49%에서 51%거든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그 학교의 평균이 딱 5등급인데, 그 5등급 평균보다 낮으면 6등급, 7등급이고요. 그 평균보다 조금 잘하면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정말 상위권이라 할 수 있는 애들이 1, 2등급 애들이고,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 애들이 1등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좀 먼 미래겠지만, 지금 현재 대학 입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 2등급 나와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위 대학 인서울, 서울권에서 좀 유명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학들이죠. 대표적인 게 스카이는 빼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아니면 건국대, 동국대,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번 들어갔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대학을 가시려면 1, 2등급이 나오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선가 들어보진 않고 찾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네, 혹은 어디 지역은 아는데 어딘 또 모르는 거. 예를 들어 국민대나 여기 강동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아이들이 현실적인 목표가 세종대인데, 세종대랑 국민대 정도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3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차 등급이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학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지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 될수록 좀 서울에서 멀어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개편된 5등급으로 보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등급이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조금 한다, 중위권 친구들이 하는 3, 4등급이 이제 2등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급에서는 3등급이 정말 평균입니다. 3등급이 정말 평균이고, 그러니까 3등급이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66%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66%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딱 평균인 거고, 4등급, 5등급은 표현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하위권 친구들. 그래서 4등급, 5등급이 하위권, 3등급이 좀 중위권, 그 다음에 2등급이 중상위권, 1등급이 완전 상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좀 말씀드린 게, 그래도 국어 학원 혹은 학원을 다닌 이상 여기 9등급제에서 3등급은 나와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현실적인 이유로 말씀드리면, 학원을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학원은 그래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돈을 냈다면 그래도 3등급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수업할 때마다 얘기한 게, 우리의 최소 목표는 3등급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5등급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죠. 최소 2등급은 나와야 그래도 학원을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이 되어야 그래도 이제는 현실적인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학교 이제 입학하고 났을 때는 제일 크게 바뀌는 건 바로 내신 5등급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의 경우에는 1,
1등급이다 하면 우와 1, 2등급 진짜 잘하네 상위권이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2등급이라면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이 정도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자세하게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면 좀 두 가지 위주로 우리 많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이란 건 이제 기본 개념어를 많이 보실 텐데 기본 개념어라는 건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문학작품 많이 볼 텐데 이 교과서 문학작품은 당연히 여러분 때부터 바뀐 교과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보시면 이 교재 안에 문학작품이 많아요. 문학작품이 많은데 이 문학작품이 다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새롭게 바뀐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썼던 교과서 작품과는 다릅니다. 좀 새롭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을 좀 꼼꼼하게 많이 볼 거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문법은 여러분들 계단 형식으로 넣는다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딱 듣고 나 한 70%에서 80% 이해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문법은 딱 듣고 한 40%에서 50% 정도 이해한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문법을 듣고 여러분들 수업 듣고 아예 이해를 못한 거면 조금 더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겠지만 문법을 듣고 나서 한 40%에서 50%밖에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기본인 겁니다. 딱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 반 정도밖에 이해 못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의 좀 더 쉽게 말하면 헌법 같은 거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차근차근 할 거고 무엇보다 단순 암기는 안 할 겁니다. 단순 암기는 안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시키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 내신 대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에는 문학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도 가야 되고 바빠가지고 문법을 달달달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겨울방학 동안 1, 2월 동안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법을 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꼼꼼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수업 플러스 1대1 개별 클리닉을 수업 진행해가지고 최소 주 2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 1회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 주 2회 수업을 목표로 할 거고 그럼 이참에 클리닉 말씀드리면 클리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클리닉은 짧으면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이따가 여러분 좀 개별 스케줄 여쭤볼 거예요. 개별 스케줄 여쭤봐가지고 저랑 스케줄 맞춰가지고 할 텐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월, 화, 수는 안 할 겁니다. 월, 화, 수는 안 할게 왜냐면 화요일날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앞뒤로 하면 월, 화, 수만 딱 국어 공부를 하고 또 목, 금, 토일을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화요일날 정규 수업을 하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여기 학원을 와서 잠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할 건데 클리닉 때는 뭐 할 거냐면요 간단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볼 건데 그 주에 수업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클리닉이 없어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우리 오늘 첫 수업이다 보니까 많은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 1월 14일 화요일날 정규 수업을 하겠죠. 정규 수업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1월 15일, 1월 16일, 17일 그 다음에 1월 18일, 1월 19일 그래서 화요일날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목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이때 간단하게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는 한 최소 10문제에서 많으면 15문제 정도 될 거고요. 객관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단답식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 테스트 같은 건 총 2번을 봅니다. 정규 수업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4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는데 4시에 딱 수업 오시면 여러분들 바로 오시자마자 시험지 드릴 거예요. 시험지 드린 다음에 시험지 간단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지가 바로 클리닉 때 있습니다.
클리닉 때 또 시험을 볼 거고, 그래서 그 시험 본 걸 바탕으로 제가 1대1로 이렇게 과외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푸실 텐데, 다 맞으시면 아무래도 클리닉 할 게 없겠죠? 클리닉 별로 할 거 없고, 다 맞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거 한번 설명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거를 바탕으로 제가 먼저 1대1로 꼼꼼하게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리닉 때 오시면 클리닉 분석지라는 게 있어요. 그 종이를 여러분들 쓰신 다음에 그 분석지 맨 밑에 부모님 사인 받는 게 있습니다. 네, 부모님 사인 받아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클리닉 분석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클리닉 분석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위에 여러분들이 오답 쓰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학부모님 사인과 그 옆에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집에 가셔서 그 부모님께 사인 받아서 저한테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같이 수업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학부모님. 그래서 3명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수업을 통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3명이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클리닉 분석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수업을 하는 게 바로 개별 클리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어, 그러니까 이걸 위주로 많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가 무엇이냐는 건데, 화자라는 것은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로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허구적 대리입니다.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화자가 뭐야? 화자는 생각이나 정서를 말하는 허구적 대리인이고요. 표면에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해해서 화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쭉 말하는 식의 형식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옆에는 이건 참고 수업자료인데 이걸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윤동주의 길 같은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문학 개념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려면 게임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저는 여러분 이건 너무 옛날 게임인가? 네, 옛날 게임 롤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딱 2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롤이 너무 힘들었어요. 롤이 막 친구들이 막 얘기해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하는데 친구들이 게임할 때마다 Q를 누르라고. Q 눌렀는데 전 Q가 뭔지 몰라서 Q가 뭔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용어, 어떤 용어가 있고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문학도 똑같습니다. 문학도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문학 속에 나오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학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문학 개념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게임 용어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이 문학도 개념어만 아무리 알고 있다 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하고 감상하는 식의 형태로 수업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법 기본 개념이다. 문법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식의 문법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이거예요. 우리 이거 다음 주에 할 텐데 의문이라는 게 무엇이고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의문이라는 게 변화하는 건데,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때는 의문의 변동하면 의문의 변동이 뭐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국어 가셔서는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왜라는 심화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게 의문의 변동, 문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법 이런 개념들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개별 클리닉인데 따로 조교 선생님이 계시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별 성취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건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 테스트지를 보면서 1대1로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 1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학생별 테스트랑 수업 자료가 따로 또 있으니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저희 열매국어 홍보입니다. 뭐 성적 사례가 있는데 그냥 성적 사례 이런 애들이 올랐다,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 혹은 저희 학원 다닌 애들이 이런 식의 성적을 받았다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등국어 베이직반 OT였습니다.